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바이오니아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니아의 사업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사업 영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HRB2019 입력하신 다음에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 체험을 원하시면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저희한테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거 자료는요,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 모델 같은 경우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분자 진단이라든지 생명과학이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RNA 신약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mRNA 백신이라든지 siRNA 신약이라든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분자 진단 영역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잠재 시장 규모가 이만큼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연평균적으로 10% 정도는 성장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분자 진단 수요 증가 및 대량 검사에 대한 글로벌 미충족을 좀 수요한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으로 검사 민감도 및 정확도를 저하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은요, 대량 생산 기지 완비라든지 차세대 분자 진단 장비 개발로 글로벌 니즈를 좀 충족을 하겠다. 그래서 전공정 내재화라든지 자사 제품 연동 시스템으로 최상의 정확도, 그 다음에 민감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좀 분자 진단 쪽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런 것들도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엔더믹은 기회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팬데믹 같은 경우는 진단, 그 다음에 사후 관리인데 엔더믹은 조기 진단, 그 다음에 예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연평균이 7% 정도씩 매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성장률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 건강을 비롯해서 면역 강화라든지 체지방 감소, 그 다음 피부 건강 등 다양한 적용 범위로 확장하는 높은 사업 영역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하면 유산균 이런 쪽으로 생각이 좀 쉽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먹으면은 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기반의 공격적인 성장세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데, 체지방 감소보다는 일단은 면역력 증진 이런 부분이 더 좋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요, RNAi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연평균 20% 정도의 고성장이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90개 정도 이상의 물질과 기술 기반 특허로 국내외 RNAi 신약 시장의 특허 분쟁에서 좀 자유롭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한계점이 어떤 것이냐, 간외 표적 장기 전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가 형성 RNA 약물 전달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좀 충족시켜주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간외 표적 장기 전달 능력인데 우수한 전달 효과로 바뀔 수 있고, 선천 면역 및 독성 반응인데 이거를 극복을 했다라는 거겠죠. 어려운 생산 공정과 높은 단가인데 친환경적이고 비용 효율적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되었다. 콜드체인 공급망, 그러니까는 저온이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인 보존 능력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어떤 특정한 공간,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보호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호, 유지, 유통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합니다. 국내외 복잡한 특허 분쟁이 있는데 이 세미 RNA 같은 경우는 강력한 IP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신다라고 했을 때 좀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 1상, 2상, 3상까지 진행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충분히 지금 전임상 단계까지 와 있고 임상 1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지금 몇 개가 나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7개 후보 물질, 18개 적응증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섬유화증이라든지 피부질환,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 질환이라든지 대사성 질환,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뭐 전염성 질환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죠. 그 재무 현황 같은 거를 놓고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매출 8.1%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103%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매출 구성표 같은 거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진단키트라든지 유전자 신약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고 다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조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들,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 좀 보면 될 거다. 일단 여전히 국내 쪽에서는 조금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쪽도, 그 다음 유럽 쪽도, 그리고 미국 쪽 이런 쪽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금 분포가 깔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1년보다는 2022년도에 이 분포가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금성 자산 및 재무 비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나쁘지는 않겠죠? 네, 나쁘지는 않는 거고 뉴스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유산균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이 프로바이오틱스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 정도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 이제 차트로 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원했던 그런 흐름은 아니죠. 제가 원했던 흐름은 아니죠. 원했던 것은 어떤 겁니까?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요 목표치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할로다가 이런 식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팅을 했던 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유지가 되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놀다가 올라가는 목표가랑 여기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올라가는 목표가 한 차례 정도 저항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저항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줄여나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구간은 어디입니까? 요 4만원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색깔을 조금 통일을 시키면은 여기가 이제 매도 구간이 될 거고 여기는 2차 매수 구간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누면 되겠네요. 좀 색깔이 좀 구분이 되나요? 다른 색으로 할까요? 네, 이렇게 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거는 여기서 놀다가 4만원 라인에서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고 4만원 눌림을 받고 나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매도를 5만원과 6만원 자리에서 좀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여기서 악재가 터지면서 반대로 이렇게 밑으로 밀렸습니다. 물론 밀린다라고 해도 이게 추세가 이탈이 됐다 그러나 그거는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여기 라인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눌리는 구간을 좀 잡아갔다가 반등이 나올 때 1차적인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일부 정리를 하자. 그리고 나서 돌파를 하고 눌린다면 또 매수하면 되겠고 돌파를 못하고 밀렸을 때 여기 오면 또 매수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량을 조금 가지고 비중을 늘리고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좀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구간은 5만원과 6만원 라인대가 맞지만은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저항 구간이 될 수 있는 이 4만원 라인 구간에서는 물량을 조금 줄이자. 그리고 나서 향후 돌파를 하고 눌리는지 저항받고 눌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다시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HRB2019 입력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